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쌤입니다.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국가직에서 합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직에서 최종 합격할지 말지는 우리가 지방직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어쨌든 지방직 준비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자료와 이번 강의는요. 지방직 9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직 9급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시면요. 이번 시험에 대한 간략한 총평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법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3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해설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문법 문제들을 보아하니 어떤 논점들이 출제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요 논점들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강의에서는 상세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문항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요 논점들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상세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부 목차를 또 많이 짜놨어요. 각각의 강의들을 한 개 한 개 촬영하려고 하고 제가 가급적 일주일에 2개 정도씩 나누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지방직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는 국가직에서 언급됐었던 포인트들을 전부 다 훑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거는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총평입니다.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평을 조금 해보자면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였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요,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총평 한번 볼게요. 어휘 영역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어휘 영역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문이 쭉 나와 있고요. 이 구문 길이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구문 안에 빈칸처럼 단어를 하나 밑줄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번역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선지 1, 2, 3, 4번에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예쁜 어휘 문제가 됐을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암기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의 트렌드랑 맞는 구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나오려고 사실은 조금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어땠냐면요. 구문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길이는 길어졌지만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단어가요. 너무 뜻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실 앞뒤 내용을 전혀 읽지 않고 얘만 읽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등학교 수준, 고3 수준 정도의 단어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 2, 3, 4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어휘 문제는 중하 혹은 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문제가 쉬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공무원 어휘 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은 어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지엽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 빈출되는 포인트가 나왔다. 그래서 포인트 교재들을 잘 회독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 맞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는 조금 난이도 판단이 다릅니다. 일단 빈출된 어법만 나온 거 맞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 렛 다음에 BPP 써야 되는 것처럼 지엽적인 어법이 나왔다면 이건 무조건 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주 지엽적인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분명 빈출되는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혁처에서 발표했던 사항이나 예년의 시험들을 보면요. 거의 다 수능 어법에서 다루게 되는 구문 분석 위주의 포인트들이 정답을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는 어땠냐면 문법 문제가 3문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문 분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상 하나 나왔다.
물론 한 문제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조차도 너무 구문 분석이라기보다는 나머지 암기에서 푸는 포인트들의 문제가 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험 준비를 시작하신, 그리고 기존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3등급, 2등급 정도를 받아본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베이스가 있고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문법을 암기해서 푼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된다 안 된다 싶은 애들을 판가름한, 즉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난이도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암기를 안 하셨을 거거든요. 영어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니 행정법이니 행정학이니 교육학이니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겠지 절대 영어에 시간을 투자 안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영어에서 좀 꼬꾸라졌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아 나가신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중도 아니고 중하 혹은 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 구문 분석할 거 전혀 없었고요. 해석할 필요조차 없이 뭐만 보면 됐었냐면 거기에서 문법 문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니 없니? 있네? 그럼 맞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암기만으로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노베이스에서 공시를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공부한 분들한테는 쉬운 시험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 솔직히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바이 같은 그 속아주다는 뜻이죠. 이런 단어들 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난이도 자체도 중상으로 보고요. 그런 문장들 때문에 딱 막히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호흡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체감 난이도로는 상까지도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문장이 너무 길어요. 요즘 공시 문제들이 싸가지가 없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시험 한번 첫 문장들만 쭉 봐보세요. 전부 다 세 줄씩 막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첫 문장을 읽고 첫 문장의 중심을 맞춰서 나머지 독해 문장들을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험생들인데 첫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구문을 탄탄하게 다지기에는 공시라는 시험이 매년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1년 커리큘럼 가지고는 그렇게 대비가 잘 안 되는데 구문이 탄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 공시 수험생들에게 첫 문장을 3줄, 4줄짜리를 갖다 박는단 말이에요. 이랬으면 아무리 지문을 쉽게 내더라도 분명히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이거 해석되는 것 같은데, 문제 풀리는 것 같은데, 심지어 나 맞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시험 문제가 잘 읽히지 않는다, 괜히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난이도를 평해보자면 저는 중 혹은 중하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되, 수험생이 체감상으로 느낄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각 문항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일찍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께서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제 스타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정답 몇 번이래요? 3번이래요. 자, 3번부터 한번 볼까요? 보니까 it is argued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it is argued that. 아무튼 대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이 대절 안에서 문장 분석하시면 되죠. 자, the biomedical view라고 하는 게 명사구니까 당연히 주어겠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치사구 나오고요. 또 전치사구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사절 나오니까 쭉 그냥 다 괄호쳐 버릴게요. 이렇게 괄호쳐 보니까 문장의 주어는 누구고, the biomedical view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동사가 이건데 conceal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왜? 단수니까 여기에 s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While advances in transplant technology have made it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사실 오답으로 내기가 더 어려운데요. have made, 아무튼 make, 사역동사 나왔죠. 사역동사는 오형식 동사네. 오형식 동사인데 made it 다음에 보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뭐 의심해야 됩니까? 가목적어 구문 의심해야겠네. 근데 가목적어 자리에
이 쓰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일단 맞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목적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 자리에 원래 투부정사가 나왔었는데 얘가 뒤로 외치돼 버리면서 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채워 넣은 거구나. 별로 특별히 문제될 거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It is argued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것도 관용어구처럼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It is argued that 여기에서 접속사 대신 나올 거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셨을 거냐면 that이랑 what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제가 상세 해설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요 what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문사 what 즉 간접 의문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써요.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검토를 깊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해보자면 됐다 하면 완전한 절 나와야 되죠. biomedical view라고 하는 게 주어였었고요. conceals 동사였었죠. 뒤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석 안 해봐도 돼. process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가 뭐예요? 목적어네. 그 다음 된 나온 거 보니까 얘 뭐예요? 관계사절이잖아요. 아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접속사 되면 맞겠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보니까 4번 이거 낼 거 없어서 낸 게 분명한데요. 자 represent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자리에 있으니까 부사 와야 되는 거 맞고요. 한편으로는 more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부사로 사용이 되면 또 다른 부사 수식할 수 있죠. 그럼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accurately 부사 맞네요. 이렇게 보시고 문제 5번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 6번. 정답 몇 번이래요? 4번이래요. 한번 4번부터 볼게요. 4번이 포인트가 좀 많았습니다. 왜? 문제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만 한번 다 체크해 볼까요? 일단 a woman 나왔죠.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 stuck이라고 하는 준동사가 보여. has finally had라고 하는 동사 같이 생긴 애가 또 보여. 그리고 나서 remove라고 하는 또 동사 같이 생긴 애가 보여.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포인트가 3개죠. 한번 보겠습니다. A woman 여잔데 the tip 뾰족한 그 팁 부분 말하는 거죠. of a pencil. 연필의 팁 부분을 가진 건데 어떻게 돼 있대? stuck in her head. 여기까지 괄호치면 되겠네. 보니까 stuck 이거 뭐예요? stick이라고 하는 단어의 pp형이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란 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명사가 있고 뒤에 분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수식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문법에 맞든 틀리든 여기다 is를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is 분사라고 했을 때 ing가 맞니 pp가 맞니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필 박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톡 맞겠네. 자 그러면 수식 없고 다 괄호 쳤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 주어랑 대응되는 동사가 얘일 텐데 a woman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has로 사용된 거 맞겠다. 그쵸? 그러고 나서 동사를 다시 한번 보니까 has, had 사역동사로 사용되는 had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사역동사 오형식으로서의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it이 또 나와 있죠. 자 예전에는 it 같은 거 나오면 그렇게 문법적으로 깊게 보라고 설명 안 드렸을 텐데 최근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귀대명사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인지 제귀대명사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t이 가리키는 게 뭔고 하고 보니 사물을 가리킬 만한 게 뭐 있어요? 앞에 펜슬이 되겠지. 연필이니까 연필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remove가 아니라 removed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사실 어려웠어요. 자, 1번 선지로 가볼게요. 1번. All assignments are expected to be turned in on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turn in 그러면은 제출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설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제 스타일로 가볼게요. 저는요. be expected to 같은 거 나오면 얘 그냥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be said to, be believed to 이런 거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왜? 뭐뭐라고 기대된다, 뭐뭐라고 여겨진다, 뭐뭐라고 말해진다. 그냥 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워버리더라도 말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 주어는 누구랑 의미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are expected to. 얘는 의미관계를 별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워도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의미관계는 누구랑 갖고 있는 거야? be turned in이랑 의미관계를 갖고 있겠네. 그쵸? 그러면 과제들이 제출되는 거니까 수동태 쓰인 거 맞겠다. 그쵸? 자, 그렇다면 be expected to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건 능동문으로 돌려보시는 거예요. expect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돌리고 expect는 be expected로 바뀌면 뒤에 to 부정사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려오죠. 자, 그러면 이 구조랑 똑같으니까 얘 옳은 표현이겠다. 오케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걸로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turned in 이거 구동사잖아요. 다화동사라고도 부르는 구동사인데 전치사 다음에 왜 전치사가 나와? 라고 생각하면서 틀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urned in의 목적어였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수동태가 된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Hardly had I closed my eyes when I began to think of her. 이런 거 해석 안 해도 되죠.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부터 보였어야 돼요? hardly 보이고요. 그러면 when부터 찾아보고요. hardly는 when 쓰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부정어가 전치되었으니까 뒷문장은 도치돼야겠네. 보니까 had I closed 도치된 것도 맞고요. 마지막 포인트. hardly가 들어간 주절에서는 had pp 구문을 사용해야 되고요. 종속절 when이 들어간 구문에서는 과거 시제 동사가 쓰여야 되는데 둘 다 제대로 쓰였네요. 그럼 2번도 옳은 선지. 3번 볼게요. 3번 오답으로 찍으신 분 굉장히 많던데 저랑 같이 영문법 퀴즈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요 명제 동사, 당위성 동사, 가정법 현재 동사 외에도 be 플러스 형용사 중에서도 이런 구문을 만드는 게 있다라고까지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한번 해봤고요. 자, 같이 보면은 주요 명제 동사라고 제가 불렀죠. 주, 요, 명, 제. 주, 장, 요, 구, 명, 령, 제, 안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요. 자연스럽게 뒤에 대절을 가져올 때 이 대절을 뭐뭐 하는 것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하라고 정도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should가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뒤에 대절에는요. 동사 앞에 should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should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그래서 should를 생략하든 안 하든 이 뒷자리는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the broker recommended 주어 동사 나왔죠. 대절 나왔네. 자, 주어 명사 동사니까 뒤에 보니까 should가 없어. should가 없더라도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she buys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못된 문장이라고 찍으신 분들은 출제자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안 내겠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마지막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은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7번은요. 2번으로 일단 찍고 들어가 보면요. 자, 위에 나와 있는 해석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We have to finish the work until the end of this month 라고 되어 있죠. 자, finish라고 하면은 완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until이 나와 있죠. 분명히 포인트 같은 교재에서 보셨을 텐데 until과 by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 까지라는 말 안에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until 같은 경우에는요. 상태나 동작 같은 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속의 의미를 가진 까지고요. by 같은 경우에는 완료되었다, 종료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까지거든요. 근데 finish는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until이 아니라 by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한 겁니다. 오케이? 이거 사실 지엽적인 포인트 맞거든요. 근데 빈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난이도가 쉽다고 봐야 되나 어렵다고 봐야 되나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특히나 더 어려웠을 거냐면요. 3번부터 볼게요. 이 친구 때문이에요. Every other day 이런 거 좀 야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 가지고 문법 문제 어휘 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거잖아요. Every other day 자체가 이틀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던 분들은 every 이거 어법상 뭔가 틀린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셨겠죠. 아마도 문법적으로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they 단수네. 단수면은 other가 아니라 another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셨을 텐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자, other 다음에는 보통 복수명사 나오는 거 맞고요.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other 앞에서 끊어보면요. on 플러스 other죠. 왜 on이 붙었겠어? 뒤에 보니까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on이라고 쓰인 거고 사실 여기 뭐 붙이고 싶었던 거야? 어를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라는 걸 나타내는 관사가 붙은 other가 another였던 거라고. 그런데 every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every 다음에 관사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every another day라고 안 쓴다고요. every other day라고 쓴다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공부 너무 잘하신 건데 출제자가 조금 사악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3번 마저 해설해 보면 이거 습관적인 거 반복적인 행동이죠. 반복적인 행동은 현재 시제 사용한다. 어렵지 않고요. 1번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 고양이 나이는 그의 고양이 나이의 3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일반적인 포인트를 찝어 보면은 배수 표현이에요. 배수사 나오고 as 형용사 부사 as 쓴다. 이 형태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포인트가 문제를 좀 잘 못 내서 그렇지 제대로 된 포인트는 얘라고 생각합니다. his는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유격일 수도 있고요. 한정사인 소유격일 수도 있고 소유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 인칭 대명사 공부할 때 I, my, me 그 다음 mine 이렇게 배우잖아요. I 주격 my 소유격 me 목적격 mine 뭐예요? mine 소유 대명사잖아요. 그쵸? 이거랑 대응되게 he, his, him, his 이렇게 배우시죠.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형태가 똑같은 친구잖아요. 오케이? 일단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소유 대명사 his가 사용됐다는 건 얘가 가리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뭐죠? 내 고양이와 나예요? 아니면 내 고양이의 나이와 나의 고양이의 나이예요? 나의 고양이의 나이죠. 즉 비교 대상이 뭐라고? 캣이라고. 그렇다면 이 his는 왜 쓰인 거예요? his cat 대신에 사용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비교 대상을 일치시키는 게 진짜 출제 포인트였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걸 옳은 선지로 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지 이거 원래 이거를 틀린 문장으로 냈었더라면 his가 아니라 him, he 막 이런 식으로 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너는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갖고 가는 게 낫겠다 나와 있죠? had better 조동사 나왔고요.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쓰는 거 오케이. in case 같은 경우에 뜻이 두 가지죠. 뭐뭐 하는 경우에 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것에 대비하여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소 상반되는 표현인 의미가 되는데 둘 다 사용되는 걸 어떻겠어요? 그쵸?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이걸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부터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됐고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뭘 봐야 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시제를 봐야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의 성경처럼 외우고 있는 구문이 있어요. 뭐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일부 교재에서는요. 이런 표현도 가정법 현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교재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빠르게 한번 해설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논점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논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앞에 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적어놨던 거랑 거의 일치하니까 너무 막 이걸로 보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 넘어가 보면요. 지방직 학습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해설 강의를 찍을 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설 자료를 찍을 거냐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이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목차에 대해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챕터에 가보면 이 녀석들이 해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들을 수 있게끔 자료를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자료가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3단원까지밖에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완성된 버전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미리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제가 정답까지 전부 다 써놨으니까 정답들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방직 대비 구문학습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구문학습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구문교재 가지고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이건 문법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문을 볼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제가 직전 국가직 특강에서 수능 어법 문제 카테고리 이거를 자료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애들이랑 비교해보면요, 이거 보세요. 다 나왔죠. 지금 준동사인지 본동사인지 비교하는 것도 사실 대놓고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얘도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번, 2번 말고는 다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즉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더라도 뭐부터 잡으셔야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먼저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장에서 시험 보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보신 분들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지방직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내가 좀 못 본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국가직에서 애매하게 잘 봐버리면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틀린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왜 뭘 틀렸는지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쓰죠. 내가 지금 약점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플래닝,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계획하시고요. 모니터링, 내가 제대로 그걸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evaluating,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국가직 시험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왜? evaluating,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내 약점이 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모자랐던 부분들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2달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2달이면요, 아예 몰랐던 과목 하나를 시험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새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영어 그렇게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특정 선만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 선만 넘어가게 되면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감잡기 정도로 문제만 풀더라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방직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직까지의 공부에 있어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영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